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킴입니다. 오늘은 실제 바둑판에서 인공지능 기보집을 함께 놓아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점, 소목, 걸침, 화소걸 기보집의 5번째 판 기보입니다. 저도 기보집을 놓아보면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주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는 화점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기보의 수수는 매 판마다 다른데 지금 5번째 판 기보에서는 78수까지더라고요. 수순이 마지막 수순이 지금 보시게 되면 좌하 쪽에 처진 나를자까지인 것 같은데 78수까지 진행이 되는 판입니다. 첫 수부터 함께 놓아보면서 제가 느끼는 솔직한 실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은 양하점으로 두었고 흑은 화점, 소목, 그리고 걸침으로 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받아주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손을 빼고 기보에서처럼 3-3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인공지능 추천수죠. 특히 이제 초반에, 이른 초반에 이렇게 3-3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아가니까 평범한 3-3 정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서도 나를자를 씌울 것이냐 늘어서 받을 것이냐 선택의 기로인데 지금은 가만히 늘어서 받았네요. 나를자로 두면 1단락이 되는 정석의 진행인데 기보에서는 밀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나를자가 더 많이 두잖아요. 나를자 더 많이 두는데 왜 이렇게 밀어서 두었을까요? 사실은 밀어서 둔 수의 의미는 이 좌하 쪽과 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좌하 쪽 정석에서 진행이 이렇게 보통은 3-3 정석에서 젖혀놓고 받아줄 때 손을 빼고 1단락이 되는 형태인데 여기서 좌하 쪽에 양걸침을 두었을 때 이 정석이 대각선 쪽에 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고수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양걸침 했을 때 붙이고 붙이면 젖혀라 늘어서 받아두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붙여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때 끊었을 때 축관계 여부가 발생합니다. 단수를 치게 되면 이 축을 보셔야 되는데 절묘하게 여기서 단수로 끊겨서 이을 때 축으로 잡히는 형태예요. 자, 좌하 쪽에 만약에 지금 좌하 쪽도 정석의 진행인데 백이 한 점을 따내서 지금 정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진행은 인공지능 기준으로 봤을 때 흑의 실속보다는 백의 두터움이 조금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백이 좀 두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걸침 정석까지 염두를 해두고 백은 기보에서처럼 그냥 나를자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밀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미묘하지만 잘 모르면 그냥 의미를 모르면 실전에서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밀어가는 수도 좌하 쪽의 정석을 전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손을 빼고 이제 변형 중국식 쪽에 변벌림으로 전개를 했네요. 그러니까 바로 붙여서 침투를 했습니다. 앞서 강좌에서 이 붙여가는 수에 대해서 제가 다루었었는데 혹시 이 변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강의 찾아보시면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다양한 대응법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늘어서 진행을 했고 늘어서 또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느는 수가 정수예요. 막아두었습니다. 나를자로 행마를 했고요. 앞서 강좌에서 내용에서는 한 칸이 아니라
눈목자로 진행을 했었어요. 이 수도 정수고 한 칸도 정수입니다. 사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어떤 수가 더 좋을까 이런 것은 좀 정답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 수도 괜찮고 이 수도 괜찮아요. 둘 다 정답입니다. 오늘 기보집상에는 한 칸으로 진행이 되었네요. 네, 그러니까 위쪽을 젖혀서 끊어가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단수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 때이른 초반부터 바로 끊어가는 수가 등장했어요. 보통은 좀 변 쪽에 우군이 놓여 있을 때 끊어가는 수가 유력하다라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흙의 진영이기 때문에 두터워서 상대방의 이런 두터운 진행이 끊어가는 수가 다소 무리수로 보이죠. 이 끊는 수의 의도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 새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끊어가는 수로 기보에서처럼 진행을 살펴보면 이 101점이 결국엔 늘어서 행마를 함께 되고 이 두 점이 이 흙의 진영 쪽에서 좀 타개가 이루어지는 전개로 흘러가게 되는데 타개를 하면서 흙의 진영을 좀 견제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사람의 기보에서라면 프로기사들이 둔 기보에서라면 사실 이렇게 끊어가는 수는 약간 무리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아 이렇게 인공지능이 끊는 수를 왜 두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쪽 흙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수를 치면 보통은 이어서 이진행으로 많이 전개가 되는데 네, 보시면 뭔가 흙의 간격이 좀 상당히 만족스럽죠. 나를자 두었을 때도 모양도 크게 넓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수를 쳐서 적극적으로 흙의 진영에서 타개를 모색하는 장면입니다. 늘어가니까 자, 이런 형태도 이 한 칸이 급소예요. 만약에 변 쪽을 받아주게 되면 이렇게 백도 한 칸을 벌려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럼 우측의 흙 석점이 위험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언제든지 흙의 모양에서 귀를 한번 젖혀서 받을 때 호구 자리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백은 받아야 되는데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손쉽게 붙여서 타개가 되는 형태예요. 이렇게 늘어둔다면 한 칸을 벌려서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 참고해 두시고요. 혹시라도 상대방이 좀 이렇게 나를자를 씌워 온다면 이 선의 입구자 자리가 선수다라는 거 이거 하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좀 쉽게 타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보집상의 내용으로는 붙여서 진행을 했네요. 이 수는 만약에 젖히고 늘어서 끊어가는 약점이 있어서 받아준다면 이때는 좀 조금 더 백의 두터움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넓게 씌워서 흑석점을 압박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자, 기보집에서는 여기서 어느 쪽으로 받을까? 이쪽을 받으면 이쪽을 끊고 또 이쪽을 받으면 또 이 수가 유력해 보이는데 보니까 아주 강수로 중앙 쪽을 늘어서 받아두었네요. 이렇게 한 칸의 돌이 놓여 있어서 백의 싸움이 약간은 무리스러워 보이는데 흙도 막상 얇아 보이죠? 약점이 남아 있어서요. 자, 백은 널찍하게 씌워갔습니다. 흙도 약점 때문에 이게 함부로 백도를 갈라 나올 수가 없어요. 끊겨서 곤란하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귀에서 탄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호구를 쳐서 이런 교환을 해둠으로써 좀 패로 걸어서 좀 살리는 뒷맛도 남아있는 형태거든요. 패를 거는 뒷맛도 있어서. 자,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 제가 흙이라면 이렇게 두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몇 수만 되돌려 보면
만약에 상대방이 이수를 붙여 온다면 받아주지 않고 보통은 변 쪽으로 전개를 해서 또는 먼저 이렇게 교환을 해서요. 좀 더 흑도를 단단하게 탄력을 만들어 둔 다음에 다시 변 쪽으로 2칸 또는 3칸까지 가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실전에 많이 나옵니다. 백도 약점 때문에 좀 쉽게 못 두거든요. 이런 데 두면은 여기도 젖혀서 단수 치면 이렇게 늘어서 있는 수는 우영이기 때문에 무겁죠. 이 정도로 받아서 또는 쳐서 따낼 때 이 정도로 받아둘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어땠을까? 사람 기준에서라면 좀 무난한 진행일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최강수로 젖혀서 늘어받을 때 중앙 쪽을 늘어서 최대한 백도를 압박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쉬어가니까 호구를 치고 이 다음 수가 안 보여요. 여기서 흑이 어떻게 흑마를 하면 좋을까요? 네. 기보집을 쫓아가 보죠. 자, 여기서 인공지능의 선택은 제가 좀 수순을 약간 잘못 놓아봤는데요. 여기서 백이 늘었을 때 제가 한 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먼저 귀를 젖혀서 아예 그냥 미리 교환을 결정 지었습니다. 다시 이 다음에 한 칸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왔네요. 네. 좀 수순이 조금 어렵죠. 네, 이렇게 씌워가니까 한 칸으로 탄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도 이제 약점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뭐 이렇게 지키면 발이 너무 느리죠. 흑이 만족입니다. 그래서 간접 보완으로 한 칸을 띄어서 이제는 이렇게 막혀지는 형태예요. 중앙이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최대한 효율을 지금 보시면 신경 써서 중앙 쪽 한 칸을 띄었습니다. 흑도 나를자로 이제 탈출을 했고요. 네, 끊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보집은 한 수 한 수가 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보다 프로기사 기준에서 봤을 때도 적어도 3점 이상 고수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정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실수가 없어요. 무결점의 바둑이라는 게 좀 기보를 놓아보면서 사실 좀 사람의 기보가 실수도 나오고 좀 인간적인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공부하실 때는 좀 이렇게 한 수 한 수가 최선의 수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 노화만 보셔도 여러분들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그 의미를 한 수 한 수의 자세한 뭐 깊은 의미를 전부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제 입장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놓아보면서 이렇게 두는구나 보기만 해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수 쳐서 이제는 있게 되면 치고 나와서 흑이 다 잡히죠. 돌려야 됩니다. 이런 변화도 저는 지금 처음 보는데요. 네. 일단 돌리는 자세는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렇게 늘어서 백은 장문으로 흑을 제압할 수가 있는데 나를자도 마찬가지네요. 조금 더 활발하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만약 씌우면 밀었을 때 어차피 이어서 잡아야 되는데 돌이 중앙 쪽으로 약간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조금이라도 흑을 크게 잡는 효과가 있네요. 자, 흑도 꼬부리는 수는 절대 선수지만 약간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나를자로 벌려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처진 나를자로 흑을 압박하죠. 막아서 궁도를 확보하고요. 이렇게 나를자로 귀의 실리를 챙겼습니다. 찝는 수도 선수죠.
근데 이때는 왜 호구를 쳤을까요? 이어서 받으면 젖혀있는 수를 선수로 당하지 않는 형태인데 다만 뒷맛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벽돌이 놓여서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치중수라든지 전개가 되었을 때 뒷맛이 좋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호구를 쳤을 때 이 젖혀있는 자리가 지금 양선수 끝내기잖아요. 끝내기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이렇게 젖혀있게 되면 백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젖혀있는 백의 끝내기는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권리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의 권리를 더 인정해 준다면 똑같이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호구 쳐져 있는 모양이 훨씬 더 귀의 뒷맛이 깔끔해요. 그래서 당장은 흙이 물론 젖혀서 있는다고 봤을 때는 손해이지만 호구가 어차피 내 권리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구를 치네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겼을 것 같은데. 네, 호구 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보시게 되면 우하 쪽 그리고 우상기 쪽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상변까지 흘러가는 전개로 참 많은 수순들이 이어졌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배우는 점이 참 많죠. 조금 더 기보의 수순 또 따라가 볼게요. 여기까지가 62수인데 자, 여기서 흙은 저라면은 양걸침 또는 뭐 삼삼침입 이런 자를 두었을 것 같은데 옛날 감각이 나오네요. 나를자로 백도를 공격하면서 저 하변 쪽에 집을 짓는 수법이죠. 이런 수는 약간 인공지능 시대엔 잘 안 나오는데 지금은 좀 실리를 챙기는 아주 멋진 행마가 되겠습니다. 막아가고 여기서도 한번 들여다봐서 내 선수로 안형을 확보하고요. 다시 또 젖혀서 최대한 확장하네요. 이어둘 것 같은데 늘어서 받는 자세가 좋아서 네, 늘어서 최대한 하변의 모양을 키워갔습니다. 지금은 원래는 이러한 약점이 신경 쓰이는데 흙이 귀에서 생각보다 단단하게 완생으로 살아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러한 행마가 잘 안 나옵니다. 지금 뭐 또 한 가지는 백이 미세이기 때문에 최대한 압박을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끊어가는 약점이 그래도 보시면 약간은 남아있어요. 이 끊어가는 수가.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하변의 모양을 확장을 했고요. 기보의 수순은 여기까지 처진 나를자까지 78수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형세는 어떨까요? 인공지능 기보집상의 모든 판은 물론 그 승률 퍼센트가 미묘하게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5대5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승부는 팽팽하게 어울린 국면이고요. 흙은 하변 쪽에서 좀 집을 확보했는데 백은 보시면 3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 쪽에 두 점을 좀 제압하면서 깔끔하게 완생 형태로 살아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둔다고 봤을 때는 저라면 좀 백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소걸 기보집의 5번째 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봤고요. 네, 앞으로 실제 바둑판에서 기보를 놓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하는 시간, 공부하는 강좌 자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